나는 지금 돈이 없어. 나는 500밖에 없어. 1000이 없어. 가자고요. 그걸로 시작하자고요. 대략 내가 진짜 한 500, 1000 갖고 시작해도 한 4, 5년 지나면 한 2, 3억, 3억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부동산이 맨날 수억, 5천만 원 있어야지 이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뿐이고 공부를 안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스타벅스 건물주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고. 있네. 있다고. 있어. 운수저당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재밌어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돈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저도 뭐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 부자랑 부자랑 이런 걸 사다가 증식시키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투자를 하고 벌써 증식이 되면 줄지 않는 쌀떡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평생 내가 한두 개 만드는 거니까 그냥 만들어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동남 아파트를 사든 건물을 사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이게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에요. 부동산 투자. 안녕하세요, 동산형입니다. 동산형의 김동산형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채널에 그 김동산 형님의 팬들이 아주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도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요. 네네. 홈336인가 그 네. 형님도 또 연결이 돼갖고 네. 거기서도 유튜브를 촬영하고 예. 손만도 하시는 분. 나 봤어요 그거. 그거 봤어요. 네. 그 형님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형님만큼 좋아해요. 어머. 관상이 좋잖아요. 진짜 안 좋아하네. 아 그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 만드시는 분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왜냐면 건물을 사다 보면 아무래도 임차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과 친해진 거네요, 뭔가. 교육기관에서 만났다가 이제 친해져서 형 동생 하기로 하고 그분께서는 장사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이제 건물을 사고 싶은 거고 본인은 빌딩 살 자신이 있는데 채워낼 자신이 없는 뭘 넣을까 네, 고민하다가 이제 둘이 죽이 맞았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줘요. 어디 딱 얘기하면 거기 매출 얼마야, 여기는 어느 정도 장사될 수 있어, 그런 정보를 많이 주니까 딱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네요. 엄청 좋겠다. 그렇죠. 좋아하겠다. 좋아해봐야 이렇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좀 적자죠. 아니 그래? 나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몰랐어. 나도 적자지. 그 본인이 뭐 친절하거나 과하게 누구한테 스킨십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뭐 좋아해봐야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성향이 막 좋다고 뭐 어머 좋아요 이런 성격이 근데 아니잖아. 이게 바뀌어요. 그래? 먹고 살려고 하면 진짜 극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치. 집에 잘 안 나가잖아요. 집 밖을. 거의 완전 오타쿠 수준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자료 찾고 현장 가서 임장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는 사람이고 누가 말 걸면 전직이 나한테 딱 맞았던 거지. 작곡가.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데 말 걸면 뭐 크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랬는데 또 오해하니까 뭐 적자 뭐 돈 망한 애가 나와서 무슨 강의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에도 전문가 중에 전문가 고수 분들이 이제 많은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 뭐 휘청휘청하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도 그런 상태네요. 당연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 항상 반복이잖아요. 저는 이제 반 농담 진담반으로 얘기했지만 뭐 실제 적자인데 지금은 그렇다고 못 버티는 것도 아닌 거고 다 예측을 하죠. 못 버티겠어요 설마. 내가 20년 있는데. 본인은 일단 이건이 되는데 목적을 담고 열심히 사시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목표가 김동산이 형님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가이드를 좀 명쾌하고 좀 이렇게 유용한 정보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오늘은 아마 이게 결과물일 것 같아요. 최종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과정을 실제 물건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항상 조금씩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좀 이렇게 없는 영역에 도전해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부제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스타벅스 건물주 되기까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능한 거 맞아요? 1000만 원으로 스타벅스 사기. 나는 1000만 원으로 스타벅스 살 수 있다. 이렇게 막 낚시 제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얘기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스타벅스를 사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스타벅스 건물주까지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 과정. 근데 그게
뭐 과거 얘기가 아니라 그냥 2024년 물건 갖고 얘기할 거예요. 대신 한 10년은 걸리겠죠. 네. 근데 뭐 10년 짧죠. 뭐 긴 시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나는 김동산 형이라서 가능한 줄 알았죠. 40억짜리 스타벅스를 내가 살 수 있다. 네. 그런 꿈을 저에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네. 최종 목적부터 가볼게요. 네. 우선은 우리가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장사를 하던 최종 종착지는 필요하잖아요. 네. 목표는 정해놔야지. 네. 뭐 주거여 부동산에서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이건희 아파트겠지. 뭐 강남 아파트겠지. 이건희 아파트가 뭔가 궁금하시면 강의 들으러 오시면 되고. 웬일이야? 이런 말도 해주고 강의 들으러 오십시오. 네. 이건희 시각에서 보는 아파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 이건희 아파트가 아니고 어쨌든 네.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강남 아파트라고 하면 그 목표를 정해놓고 혹시 건물주라고 하면 명동의 네이처퍼블릭이겠죠. 남양주 사시는 주자성을 가진 어르신께서 IMF 지나자마자 41억 8천 주고 경매를 낙찰받았거든요. 뭐 대충 계산해보면 1000억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한 번의 선택으로 워렌 버핏이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기간 대비 수익률을 챗 GPT한테 물어봤어. 예. 그래서 이 정도 상승하면 복리로 몇 프로씩 상승한 거니 했더니 15%씩 상승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거 빼고 그냥 순수 부동산 상승력만 15%씩 연 복리로 상승한 거예요, 지금까지. 워렌 버핏보다 낫겠네요. 낫죠. 40억짜리 대출 끼고 샀으면 우리 그러니까요. 돈도 좀밖에 안 들어. 10억 들어짜리 10억 놓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요. 그러면 그게 1000억이 됐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만 있었는데 1000억이 됐으니까. 월세도 2억 5천씩 나올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수익환원법이나 주변 시세를 역산해서 계산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뭐 5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어디 의미가 있는 위치니까 건물이고. 그래서 맞아요. 최종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목표 없이는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강남 아파트가 목표야, 건물주가 목표야.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걸어가 보자. 근데 제가 한 20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지름길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요 단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네. 제가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물론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그래서 초급자는 갭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많이 숙성되지 않았으니까. 네, 왜냐면 갭 투자에서 저는 돈 벌라는 그 느낌보다는 공부하라고. 제가 생각하는 갭 투자는 이게 옳고 그른 건 전 모르겠습니다. 난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돈 벌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갭 투자는 반드시 5천 이하여야 돼요. 전세하고 매매가 차이가. 그리고 전세가가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려 줘야 되는 게 기본 컨셉이고. 네네. 그리고 이 집을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주택을 선택 안 하면 텐트 치고 살 수밖에 없는 저가 주택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 옆 동네여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옆 동네에서 이주민이 나오면 전세가를 끌어올려서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 그런 데가 제일 싸죠. 재개발 재건축 이슈만 있어도 네. 지금 몇 천만 원짜리는 못 사거든요. 왜냐면 재개발은 투자를 못 하잖아요. 매덕이니까. 이미 억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만 맞추면 재수 없어도 돈 벌어요. 그렇죠. 근데 재수 있어도 큰 돈도 못 벌어. 한 2천 투자하면 세금 내고 나면 7, 800, 뭐 1000만 원 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안전하잖아. 안전하죠. 일단 안전한 주택이고 또 주택이신 거죠?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이죠. 네. 상업용이면 큰일 나죠. 초보자들. 사회 초년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거 공간에 투자하라는 얘기네. 이거 완전히. 네. 왜 그러냐면 공부하라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강남 아파트가 종착지예요. 건물주가 종착지예요. 네네네. 그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론으로만 공부해서 그게 가능하냐고. 네네네. 실전으로 사고 팔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갭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요, 철수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요. 이 사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풀라고 하면 10시간도 풀을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그냥 맥락만. 명이 더럽히잖아요. 청약 못 하잖아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건물주인데 어차피 더럽혀도 돼요. 어차피 더럽힐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집 마련이 하나가 꿈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이게 네. 부동산을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갭 투자를 공부 삼아 제발 하시라고요. 그거 사시면 또 안 팔어. 네네. 안 돼. 팔아야 돼.
사고 팔면서 충분히 부동산 경험치를 쌓고 나서 이게 한 4, 5년 걸리더라고요. 저는요 20년 동안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맞춰본 적도 없고 마치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는 그냥 1억짜리 5천에 사는 거예요. 10억짜리 5억에 사는 거고 예. 100억짜리 50억에 사는 거고 네네. 싸게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치 대비 저평가. 그게 뭐 기술 저만 해도만 2, 30까지 될 거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술을. 그거를 다 배우라는 얘기도 아니야. 저는 내 성향에 맞는 하나만 배우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싸게 제발 오를 것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솔직히. 가치 대비 저평가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매입하면 내가 어쨌든 누구보다 안전하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모르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모르는 거야. 본인도 못 믿는 거죠. 본인도. 위험한 거는 1억짜리를 2억에 사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1억짜리 5천에 사는 거는 안 위험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뿐이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해. 그런 것들을 좀 기술을 얹어서 하게 되면 보통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감히 판단했을 총 때 10년이에요? 아니면 아까 3, 4년? 앞에까지 합쳐서 그쵸, 갭투자 그쵸. 합쳐서 뭐 왜 여기는 또 한두 번 또 망하잖아요. 살다 보면 무조건 손해 봐요. 투자라는 게 여기까지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가 아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고민해 줘야 돼. 이때부터는 뭐냐면 부동산을 사업화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뭐 법인도 차려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좋은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각부터 바뀌어야 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건물이 내 손 안에 있을 거야. 중급자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빠르신 분들은 한 5년에서 7년 걸리고 있는 분들은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확인해 보니까. 네. 저는 20년 걸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길을 내가 만들어서 왔으니까. 중급자 단계까지만 오셔도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샤부작 해서 2년에 한 번 꼴, 3년에 한 번 꼴 하셔도 전성기 월급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본인의 그 국한된 얘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당연히 하면 다 가능하죠. 그렇게 만들어준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많죠. 거죠? 상급자. 이때부터는 가족 기업을 만들어도 되고 법인을 차리고 이제 좀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내가 건물을 사서 거기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경매를 싸게 사서 그걸 좀 비싼 그 돈을 받고 팔아. 네. 근데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면 지역을 잘 골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 그렇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여유 있게 살면서 그렇죠. 내 자산은 증식되면서 이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렇죠. 네. 상급자 되고 나니까 달라졌더라 이거지. 이 상급자 단계는요 재밌어야 되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일이 재밌어야 되네. 아 이게 뭐 나랑 적성이 안 맞고 그러면 중급자 단계에서 그냥 그만 종료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상급자까지 가는 방향까지는 내 일을 사랑해야 되겠네. 우선은 경매 물건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일반 매매를 오프라인 아니 온라인 이제 스타벅스 들어가는 건가요? 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 얘기는 항상 51%만 신뢰하시고 49%는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설명하는 물건들이 네네. 현장 안 갔다 온 것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냥 흐름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2024년 물건만 가져왔어요. 네네. 그리고 일반 매매 물건은 당연히 못 가져오지. 그래서 딱 봤었을 때 우선 최종 종착지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네네. 우리 스타벅스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국내 물건 나왔더라고. 이거는 요것만 진행형이야. 나머지는 진행형 얘기 못해. 1,000만원짜리 투자처. 아니, 우리들이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오픈을 해요, 그거를. 네. 그거는 이제 오셔서 뭐 하면 오픈. 강의를 들어오시면 오픈하겠습니다. 대신 요거는 그래도 너무 진한 물건만 얘기하면 불만 가질까봐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네네. 솔직히 내가 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들어갔을 새로운 텐데. 걸 투자할 돈이 없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타벅스 건물, 이거는 이제 실제 진행형이에요. 네. 그리고 요번에 입찰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 있고, 요거는 이제 공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공매.
경매가 아니고 공매 물건이고 위치를 보게 되면 우선 우리 최종 종착지 종착지 PD님이 얘기 좀 여기 적어놨어. 까먹을까봐 내가 맨날 네. 전 누구 PD님 네, 지금 우리 지역은 그분이 또 이제 스타벅스에 대해서 좀 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막 여기저기 물어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위치만 보면 위치는 저기 송파 끝자락 가보면 동부지방법원 있어요. 과거에 구의역에 있었던 게 여기로 옮겨갔잖아요. 거기에 문정역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이에요. 건물이라고 할 수 없겠다. 1층, 2층 상가이지. 정확히 표현하면 집합 건물이네. 그냥 땅이 있는 물론 땅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은 아닌 거고. 그래서 여기고 여기가요 상권이 진짜 좋아요. 초창기에 가보신 분들은 막 허허벌판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권이 굉장히 좋아졌고 위치를 보게 되면 문정역 바로 코앞이에요. 한 2바퀴 구르면 다요. 지금 현재 1층, 2층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 규모가 63빌딩 규모 정도 된대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만 이렇게 직장인들만 상대로 어떤 영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 괜찮은 상권인 거고 우리는 항상 분석 순서는 위치 파악하고 호재 파악하고 시세 파악하고 가치 파악하고 경매이기 때문에 거리 분석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금액 쓰고 뭐 이런 것들 이 순서대로 항상 분석을 해요. 했을 때 이 지역은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이잖아요. 주 5일 상권이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가본 지 꽤 오래돼서. 아니 근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20년 경력인데 이걸로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지. 근데 들리는 소문은 거기가 이제 썬큰식으로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뻥 뚫어 나갔고 거기에 이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외지에서도 온대요. 그래서 이제 7일 상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많이 컸네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동네 가셔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거리시라고요. 그래야지. 이거 내가 사겠다고 하면 다 벌써 호텔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거려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산형에서도 한번 현장 모습을 담아보죠 나중에. 그래서 컬처밸리였구나. 컬처밸리. 그래서 후줄근하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임팩트는 있어요. 사람은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다 거기서 마시고 먹고 밥을 드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이 스타벅스도 바로 수혜받는 거지. 이제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뭐 1층 전용 면적 15평 기준에서 매매가는 한 11억 정도 하더라. 월세는 한 5천에 300 정도 되더라. 그리고 2층은 전용 27평이 매가가 13억 5천이고 보증금 5천에서 월세는 350 정도 되더라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 스타벅스 건물은 현재 1층하고 2층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네 나와 있는 매물 그러니까 네이버 생각보다 월세 안 비싸요. 장사할만 해요. 네, 요 정도 상권에 요 정도 월세면 나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1층 기준에서는 실제 평수에 20만 원씩 20만 원씩 되는 거고 현장 가서 확인은 해야 되지만 확인 안 한 거예요. 이거보다 상권이 세요. 이 월세보다는. 그러면은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의외로 싼데 한데 이거는 현장 가서 확인해야 돼. 전 네이버 갖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요게 이 정도까지 나가면 이제 정상적인 상권이 된 거고 본인은 지금 이거보다 더 업데이트하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괜찮은 상권이라는 얘기죠. 거기보다. 그리고 이제 가치 분석 이제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합당하신 분. 매입金액은 36억에 샀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편적 이게 스타벅스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보편적인 월세하고 생각했었을 때가 한 36억 5천 정도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신 이거는 뭐냐면 스타벅스가 입점했잖아요. 네네. 입점했잖아요. 왜냐면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서 건물의 값어치는 틀려지니까 입점했으니까 한 단계 좀 뛰어넘을게. 입점했을 때는 63억이에요 값어치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제가 아시는 대기업 브랜드 이렇게 입점시켜주시는 형님을 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야 저 정도면 매출 2억 나와. 그분은 딱 알아요. 2억 나와. 그러면 스스로 한 12%에서 13%.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현재 문정역에 있는 스타벅스가 한 매출 한 2억 정도 나올 듯 하고 거기에 그러면 수수료 매장이잖아요.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2,500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연 5%로 수익을 환산시켰어요. 했었을 때 값어치는 63억. 다시 내가 63억에 사야 돼? 뭔 소리야? 내가 왜 그 금액에 사? 보편적인 월세로 책정했을 때 또 그분이 매수한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한 40억 정도 되겠구나 네. 하는 건데 이거는 상가 위치도 제일 좋은 위치고 스타벅스가 들어갔을 때는 값어치가 한 60억 정도 되겠구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걸 보고 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그래 60억이라고 생각해. 가치는. 왜냐면 스타벅스가 나가면 그 값어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스타벅스가 나갈 곳이 아니에요. 나가서 그만한 위치를 스타벅스도 못 찾아. 그리고 이거를 낙찰받으신 분도 스타벅스를 내보낼 생각은 1도 안 하겠지 설마. 제일 좋은 브랜드인데 임차 업종에서는. 그냥 오케이 그러면 현재 스타벅스가 이점하고 이건 팩트고 사실이고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인정해줄게 해서 60억 생각하고 대신 내가 왜 제 시세에 사야 돼? 안 사고 말지. 그러면 80%에 낙찰받으면 어떨까 했을 때 한 48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증금이 걸려있는 건 내가 토해내줘야 되잖아요. 그거 빼갖고 한 45억에 낙찰받으면 이거보다 더 높게 쓰신 분들은 그분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면 연수익률 6.25%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서울에서 45억에 스타벅스면 진짜 좋은 거죠. 괜찮죠. 스타벅스가 입점 허가를 내주기 위한 예상 매출이 정말 미니멈 잡는 게 1억 5천은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쵸. 1억 5천이 수수료가 지금은 11% 12%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냈던 사람은 16, 17% 이렇게 받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벅스가 뭐 얼마를 매출 올리던 건물주인은 결국은 이제 그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건물 가격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억 5천 기준이 미니멈이니까 1억 5천이라면 12%에 얼마다 월세가 얼마 나오는 걸로 수익률 환원법을 딱 하면 그게 40억이다 50억이다가 딱 원래 나와 있네요. 그죠?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50억? 50억? 오케이. 근데 50억 이상 쓰는 건 나는 절대 반대. 안 사고 말어 나는. 근데 어쨌든 내가 제시했던 금액 45억에 낙찰 받는다고 하면 내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저거. 대체 80% 나올걸요? 그러면 저거를 내 인생에 못 사? 스타벅스 건물을? 저 정도 돈을 못 모아?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네네네. 위치 좋아요. 위치 좋고 상권 자체도 나쁘지 않고 대신 이제 내 단독 건물이 아니라 어쨌든 63빌딩 규모를 갖고 있는 건물의 1, 2층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건물 갖고 있어서 뭐예요. 어차피 3, 4층 월세 나오지도 않는데 뭐 가장 가성비 좋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이탈 못할 것 같아요. 스타벅스요. 1, 2층 하는 거고 안쪽에 에스컬레이터도 만들어놨고 그리고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이제 계속 장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연장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 스타벅스 건물이다 나오잖아요. 어쨌든 물건 있잖아요. 마지막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시네요. 네. 아니 목표를 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 또 5년 뒤에 또 나오겠지. 뭔지. 5년 뒤에는 명동 건물이 나오겠지. 10년 뒤에는 강남 건물이 나오겠지. 어쨌든 있다고요.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나는 500밖에 없어. 1000이 없어. 가자고요. 그걸로 시작하자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소액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실진행 물건을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강생들이 뭐 입찰하는 물건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례를 얘기하면 우선은 다 2024년 사례예요. 그리고 제가 20년 투자해 보니까 극강의 소액 투자는 경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는 경매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일반 매매는 없어요. 극강의 고액 투자 있잖아요. 그것도 경매예요. 왜냐면 명동 네이처퍼블릭, 강남역의 뉴욕제가 자리 언제 나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을 때 아들이 말아먹어야지 나와요. 망해야 나와. 근데 그 중간 단계는요 경매보다 일반 매매가 훨씬 나요. 그냥 아파트 싸게 낙찰 못 받아. 대개발 뭐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은요 경매보다는 그냥 일반 매매가 낫더라고. 제가 20년 해와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례는 일부러 경매 가져온 거예요. 여기 죄송하지만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안성 산업단지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원래 이제
임대 아파트였어요. 네. 근데 분양 전환되면서 어떤 기업이 인수를 했나봐. 해갖고 이제 인테리어를 잘해서 이제 매각하려고 했을 때 코로나를 때려 맞았나봐. 그래서 이 물건이 대량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인수하는 거야. 그래서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실거래가는 한 1억 7천이고 전세는 1억 3,500이에요. 그러면 나는 얼마에 낙찰받아야 되니? 전세가보다 무조건 싸게 받아야 돼. 그리고 3,500보다? 네. 그럼 그게 가능해? 가능해. 왜냐면 이게 물건이 다량으로 나오잖아요. 최저가로 다 넣는 거야. 얻어 걸려. 100% 얻어 걸려. 잘 봐요. 이분 다 받으면 안 돼, 저거? 아니 다 못 받아. 다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다 못 받는다고. 어제 이분 혼자 들어가서 40만 원 더 써서 낙찰 받은 거야. 1억 2,220만 원에? 네. 전세 1억 3천이라고요. 1억 3,500이라고. 그래서 한 말이야. 네. 아니 근데 전세가 더 비싸잖아. 아니 근데 아니야? 경쟁이 있잖아요. 한번 1번 물건 볼까요? 1번 물건. 1번 뭐 1억 4,600에 받았어. 여러 개 물건 나오면 시범도 더 안 써. 그냥 최저가를 다 넣어. 그래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잠깐 진짜요? 되게 좋다. 근데 아니 1억 이게 4천짜리도 있고 이제 만약 1억 2천짜리도 걸릴 수 있으니 이런 걸 그냥 다 최저가를 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단독이라 분명히 하나는 이 빠진다 사람들. 이거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물론 이제 노동력을 갈아먹는 투자긴 하지만 얼마나 쉬워. 그냥 최저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저게 하나만 나오면 절대 낙찰 못 받지. 저게 뭐 20채, 20채 나오면 그럼 자기 능력과 최저가로 다 집어넣는다. 그냥 얻어 걸리는 투자예요. 꼭 투자가 어려울 필요 없어. 그럼 이런 거를 용산에서 없지. 용산에서는 못하지. 전혀? 자양동에서 노량진 못하지. 안 되지. 그래도 여기도 다 팔리는 동네예요. 전세가로 놓고 전세가로 팔아도 그냥 팔려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라고. 그럼 내 돈 안 들어가는 투자잖아요. 전세에 팔아도 일단 돈 남네요. 네, 그리고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 이 금액에 낙찰 받았다는 건 자기는 한 1억 5천, 1억 7천에 팔아먹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2,200에 산 사람보다 1억 4,600에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차익이 생기네. 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돈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2, 3천을 번다고요. 그러네요. 스타벅스 건물주 될 수 있어? 될 수 있다고. 있네. 있다고. 있어. 이렇게 뭐 그래서 백채만 돈 안 들이고 백채가 되면은 많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해서 4, 5년 동안 하다 보면 이러다가 한 번 또 실패는 해. 분명히. 나도 그랬으니까. 어떻게 다 성공만 하겠어요. 해도 어차피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대략 내가 진짜 한 500, 1000 갖고 시작해도 한 4, 5년 지나면 한 2, 3억, 3, 4억 벌어져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요것만 있나? 아니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해. 도로 선거예요. 소액 투자의 전략이 되게 많아요. 여기 뭐 횟집 있고 뭐 여기는 돈가스 집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도로가 나온 거야. 도로가. 땅 생각나지 않아요. 도로만 나온 거예요. 경매 물건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1,700의 감평에서 이게 이 금액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도로가 아니야. 그냥 주차장이고 나대지예요. 감평은 잘못하신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낙찰 받죠. 누가 낙찰 받으셨죠. 1,500에. 벌써 이게 뻔한 게 3명 들어왔다는 건 선수들 다 들어온 거예요. 우선 위치 분석을 하면 그냥 군산시청, 군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외곽지에 있는 먹거리촌 정도의 위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카지노도 넣고 뭐 마카오도 들어오고 뭐 해서 됐으면 좋겠지만 나도 됐으면 좋겠어. 국가를 위해서. 근데 어쨌든 태생은 중국과 교류인데 지금 뭐 중국과 교류가 뭐해. 요즘에 거의 신냉정 체제인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호재를 보고 이 물건을 접근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주변 시세인데 이거는 이제 감평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감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도로로 안 보고 그냥 정상 나대지라고 생각하고 감평했을 때 4,424만 1,133원 나오더라고. 저 웬만한 감평사처럼 감평할 수 있습니다. 재수 없어요? 아니 좀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하면서 감평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감평사님 준하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저 땅은 나는 4,400이라고 감평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이거 실수한 거야.
저거는 도로로 보고 1700이라고 간평한 거라고. 그래서 하게 되면 저거 낙찰 받으면 뭐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최소 3에서 5%의 지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들한테? 아까 여기 요 분들한테. 왜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 도로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뭐냐면 이거 낼 바에는 내 거 다시 사가게 되면, 그리고 이게 어쨌든 세 분이잖아요. 뭐 3등분 하면 얼마 안 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목적이야. 내 땅이 도로가 아닌데 도로처럼 활용하는 사람들 상대로 내 땅용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는 4,400에 낙찰 받으면 1년에 130만 원씩 아까 그분들한테 무조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러면 난 얼마에 낙찰 받아? 1200에 받아야지. 1500에 받았잖아 이분은.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에 받았는데 130만 원 연수익이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나쁘지 않지 그래도. 근데 우리 월세 받기보다는 이 땅 100% 사가요 이 사람들. 1500만 원 투자처 있잖아요. 내 돈 안 들어가는 투자처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부동산이 맨날 수억씩 5천만 원 있어야 돼 1억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이고 공부를 안 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저도 이거를 이제 안 한 지가 거의 10몇 년 됐으니까 잘 모르는데, 강화도에 사시는 누님이 있어요. 경매 고수예요. 이 소액 투자만. 근데 그분이 1년에 한 1억 5천씩 버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해서. 그분이 뭐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잘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체질에 맞고 맞는 분이 쉬운 사람들이 있고, 아 나는 추가 닦아도 이렇게 어려운 건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돼. 돈이 없어도 이게 싫은 사람이 있어. 돈 없으면 해야지. 없어도 이게 싫은 사람이, 나는 싫은데 왜? 나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알아서 결정하는데, 하여튼 나는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1,500. 일단 대출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청구하시고. 그러면 요거 해. 요거 쉽잖아. 이거 쉽잖아. 그거는 그냥 와 이거 너무 좋잖아, 그지? 아까 다시 그래서 지금 내가 2개 얘기했잖아요. 중리 2차 동강 아파트라고 합니다. 얘도 대박이요. 천리 아파트 이거는 위치가 대박이에요. 이것도 내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삼성반도체 위에요. 근데 이거는 넘어가고. 하여튼 있다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강의 들으러 오면 있다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겠네. 거기 지금 용인의 처인구에도 이런 아파트가 또 하나 있었고. 용인 SK 하이닉스랑 남사이동 삼성반도체 최대 수혜지가 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용인 땅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있네요. 한솔. 근데 넘어가면 돼. 여기 이제 여기 딱. 여기가 이제 소액 투자. 나 되게 잘못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런 것들 나만의 기술을 배워서 되게 다양하다고요. 네네. 진짜 많아요. 500이든 1000이든 뭐 내 돈 안 들어가든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3, 4년, 4, 5년 고생하시면 2, 3억 불릴 수 있다고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말고 투자로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떻게 해? 이제는 조금 더 큰 돈 벌려고 가야지. 그랬을 때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런 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새로 변신한 아파트를 투자하기는 돈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2, 3억이든 3, 4억 갖고는 여러분들이 재개발 예정지든 재건축 예정지에서 그런 거 투자하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 분당 재건축 아파트일 수도 있고, 소형평형. 근데 딱 아까 얘기했죠. 33명 저거 일반 매매가 날 수도 있어요. 저거 얼마 싸게 사겠다고. 그거 요 앞에 있는 이제 올림픽 해밀이 재건축 단지 상가는 그냥 취소돼 버려요. 대부분. 6억 1,700짜리가 6억 8천, 9천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저게 또 감정가가 시세라고는 할 수 없지. 물론 그렇긴 한데. 여기다 써놨구나 내가. 이거 한번 볼까요? 볼까요? 어쨌든 뭐 분당이 지금은 핫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솔 4단지인데 좀 아쉬운 게 얘가 4단지인데 이 5단지, 6단지가 리모델링을 안 했으면 이 통합했을 거라고. 통합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어쨌든 바로 여기 내정중학교 있잖아요. 분당에서 내정중학교가 1등, 2등, 뭐 적어도 3등 안에는 들어가는 학군이에요. 되게 좋고. 유명하죠. 여기에 그 어린이 그 수영장이라고 해야 되나, 물놀이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치고는 1기 신도시 다 포함해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 물건이지만 어쨌든 재건축 투자 목적인 거죠.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실거래가가 6억 4천이나 됐네요. 전세가 2억 7천 해서 이제 계산을 했지. 요 방식은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 열정이 넘쳐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산식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솔직히 안 돼요. 원래는 종전 가격, 정후 가격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설명하기도 힘들고 쉽게 만들. 그거 의외로 정확률이 높더라고요. 조금 오차는 있지만 오차는 해서 계산했을 때 대지가 10.74평 그리고 기부 체납을 35% 했어요. 미친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용적률을 350%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후객도 시스펠퍼 수혜 지역이니까 500% 주는 거 아니에요? 안 준다고 그때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깔린 인프라, 상하수도, 도로로 감안했을 때는 500% 주면 오바이트나 뚜껑이 다 묶입니다. 그래서 350%가 적정 수준이라고 내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 얘기긴 하지만 해서 350%는 받겠지. 설마 300% 주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고 했었을 때 기부채는 한 35% 토해내야 될 거고 이건 임대아파트 다 포함한 거예요. 하고 공사비 한 900 책정하고 평당 그리고 분양가 4,400 책정하고 했었을 때 얘가 25평 받으려고 하면 추가 분담금 한 1억 8천 정도 나오겠지. 얘가 한 5억 7,600에 아까 낙찰 받는다고 했었을 때 합하면 미래의 25평을 8억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싼 거야? 엄청 싼 거지. 너무 싼 거죠. 안전마진이 5억 정도 나오니까. 요게 중요한 거지. 경매가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그러니까 요런 투자를 하시라는 거지. 네. 뭐 도로 투자나 그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모았으면 이제는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발생시켜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소액 투자를 했다고 보면 한 2, 3억 정도 모아졌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 컨디션에 빌라든 아파트든 그 상가든 그런 거를 투자하는 게 이제 자산가치 상승력이 오를 거고 그게 왜냐면 아까 한솔마을 계산만 해도 저거 싸게 사는 거잖아요. 저거는 그만큼 시세가 상승하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중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증식을 시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락 또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여기까지 어느 정도 오게 되면 그래 뭐 안 한 거보다는 좋은데 내가 뭘 샀어. 그러면 내게 올랐어. 근데 남의 것도 올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 건지 만 건지 숫자를 본 건지 만 건지 이게 어쨌든 물량을 확 늘릴 수는 없잖아요. 자산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집 오르면 남의 집 오르고 내 집 떨어지면 남의 집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돈을 번 건지 숫자만 올라서 기분이 좋은 건지 애매해져요. 딱 이때쯤 되면. 그거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뭐라고? 사이버머니. 그러니까 사이버머니. 그러니까 사이버머니. 숫자 왔다 갔다 해. 내가 사는 건 달라지지 않아. 하여튼 그래도 그 단계는 지나야 되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짜야 돼. 이게 이제 고수의 영역이긴 하죠. 네. 별 3개짜리가. 그래서 별이 의미가 있군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덩치 규모도 크고 조금 노하우가 많이 쌓여갖고 헐값에 살 수 있는 거. 그냥 하나 얘기할게요. 네. 용산이에요? 네, 용문동. 대지 50평이에요. 17억에 낙찰받았어요. 3,500. 너무 싸다. 말이 안 되죠? 너무 싸네. 있다고. 왜 못 사? 있는데? 아니 못해도 8천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용산 8천도 싸지. 너무 싸네. 존재하죠. 근데 어쨌든 27억짜리를 17억에 샀는데 내가 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여기를 내가 재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나 입주권 안 받을래. 그냥 현금 보상 받을래 했었을 때 어차피 여기는 재개발이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 아파트 안 받을래. 그냥 현금 보상 받을래 했을 때 40억 나와요. 위치는 뭐 공공재개발 그거 다 무사돼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 전자상가 건너편. 그래서 요게 이제 별 3개짜리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노하우가 응집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창동 근처 속창공원 또 하나 별것도 아닌데 이거는 상권이니까 더 애매할 수 있으니 이거 물건 되게 좋았던 물건이에요. 막 신성. 이거 용도포 물건은요. 그런 건데 취하됐잖아 결국은. 네. 87평인데 43억에 낙찰 받아가셨어요. 싸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못해도 80억짜리 땅인데 이거. 강평가도 좀 낮은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냐면 당산역 근처 중공업지. 싸네. 내가 봤을 때 호가는 1억 부를 거예요 얘네들. 현장 가보면 그러지 않나요? 땅값은 토지 때는 5천인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건물 공짜로 된 거잖아. 너무 싼 거잖아요. 아까 용산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왜 받았냐면 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위반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거 정상화 시키면 되잖아요. 뭐 법적으로 뭐 그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도 건축사한테 물어보고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꼭 내가 이거를 다 알아야 돼. 결론은 뭐냐면 결과물이 40억이 낙찰받았다고요. 이거는 어쨌든 기술의 결합이긴 해요. 건축도 아셔야 돼, 상권도 알아야 돼, 경매도 알아야 돼. 난이도가 좀 높긴 해. 근데 이거를 왜 계속 주장을 하냐면 내가 명동 네이처 건물을 사야 돼. 아까 얘기했던 스타벅스 건물 사야 돼. 걔네들 언제 나와? 세상 안 좋아졌을 때 나와. 아니면 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본인이 망했거나 아버님 돌아가셨거나 누가 망해야 하려면 경기 안 좋아. 나와. 그럼 나는 그거 사고 싶잖아. 네네. 나도 안 좋아. 나도 돈이 없어. 그래서 줄지 않는 쌀떡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80억짜리를 40억에 사고 40억짜리를 20억에 사놨고 건물까지 조금 해갖고 월세를 받고 있다가 세상이 안 좋아졌을 때 나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나왔어. 어떻게 사야 돼? 이거 담보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강남 건물주들이 다 이 짓 한 거예요. 반드시 2단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목적이 스타벅스 건물주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투자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한 2, 3억 벌면 우리 대중들이 좋아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자금을 또 불려내고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거 완전 기술의 결집을 시켜갖고 진짜 10억짜리를 5억에 사놓고 좋은 물건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이걸 담보대출 받아서 사는 거지. 그럼 노하우가 많이 쌓이죠. 산 것도 좋아야 되지만 살 것도 좋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삐끗거리면 대출이자 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이거 유치원 나왔잖아요. 30억짜리 15억에 샀잖아요. 8명이나 응찰했네요. 거스들은 많아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소유 욕구에 있는 부동산을 사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때 별 4개짜리는 내 집 마련하자는 거지. 잠실 주공이든 뭐 자기 입장에 맞춰서 하남 미사 아파트도 괜찮고 여기 도곡네스 아파트도 괜찮고 어떤 20억대 넘는 아파트를 내 집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 1000만 원을 시작해서 불려서 20억대 강남 아파트를 내 집으로. 그렇게 거짓말 같지 않잖아요. 현실 가능한 얘기들이니까. 그러면 요 별 4개에서 내 집 마련이 되는 거지 강남 아파트. 잠실 5단지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잠실 5단지 동영상을 뭐 지금 보기는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시는 게 용적률 뭐 400%니 350% 지으면 빡빡해서 사람 못 살지 않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봤어 본인들이? 가보지도 않고 얘기해. 헬로시티 빡빡하지 않아요. 그 외곽에서만 그렇지 내부 들어가 보면 그 공원만 해도 1km에 1km. 잠실주공 5단지의 설계 동영상 보잖아요. 용적률 얘네가 한 330%로 찍거든요. 그거 본 사람이 전혀 빡빡하다고 생각 얘기 안 해요. 이제 들어가 봤는데 안에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데 밖에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빡빡하다고 느낄 거예요.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요. 헬로시티 실제로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도곡네스를 가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아파트 제일 사기 좋았던 게 2014년 4분기 정도가 제일 좋지 않았을까 판단해요. 제가 2013년 12월 30일 날 망했다가 그때부터 살아난 걸 기억하면 1년 가까이 됐겠죠. 했을 때 도곡네스 아파트가 12억 정도 됐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전세가, 그 당시 전세가하고 비율을 따져보니까 전세가율이 한 70%. 전세가가 70% 정도 돼야지 아파트 살만해진다 하는 거고 월세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해봤어요.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3,600만 원이고 이거를 한 3.5%. 이 당시도 금리 3.5%였어요. 했을 때 그게 매매가 대비 한 90%까지 되더라고 월세가. 전세는 70%, 월세는 90%. 다시 강남이 가장 사기 좋았던 시절을 나는 숫자로 보고 싶은 거지. 날짜는 모르겠고 앞으로의 숫자를 보고 날짜를 정해야 되니까. 14년도다. 14년도에 그러니까 전세가는 70%였고 월세 가율은 90% 정도 됐더라. 그리고 원가법 뭐야? 저 아파트를 내가 지금 지어보겠어. 그 감각상각까지 다 했어요. 이거를 계산해봤더니 실제 거래 금액 대비 70% 정도 되더라. 아마 이게 제일 좋을 거 중요할 것 같아. 사용가치법은 내가 만든 거예요. 없더라고. 근데 찾아보니까 뭐냐면 그분들의 소득, 그 아파트 단지 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소득 관심 없어. 강남구 평균 관심 없어. 아파트 단지 주민의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평균. 했을 때 그 당시 한 1억 정도 됐더라고요. 부부 합산이. 그러면
연소득이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한 35%는 거주비로 지불해도 되잖아요. 보통. 이거를 3.9 계산하니까 소득 대비는 100%였어요. 내가 기억하는 강남 아파트 제일 사기 좋은 시절을 숫자 데이터를 보니까 전세는 70, 월세는 90, 원가는 70, 소득가율은 100이었는데 현재를 보니까 전세는 50%, 수익은 6%, 원가는 73% 이거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 지금은 요것만 보면 물론 저는 다시 2014년도가 오겠니? 난 온다고 봐요. 왜? 뭐 세상은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인데. 저거 보고 한번 궁금해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아니 이런 데이터는 없더라고. 어디든. 그래서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은 가구 소득이 100%를 기반한 월급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70%까지 도달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제 결론을 낸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저 아파트 단지만이잖아요. 저거를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하게 되면 이제 통계가 나오면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원가는 좀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을 기반으로 전세가는 한 70, 월세가 90이면 집을 마음 놓고 사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시기가 언제 오니 나도 못 맞히지. 어쨌든 가구 소득의 기준을 놓고 이거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결론지어 말하면 아직은 집 살 때가 아니다. 뭐 너무 아파트 값은 사실 아직 떨어진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가장 사기 좋은 시절을 기준으로 계산한 거니까. 그런 시절이 저런 시절이었다. 좋겠다. 그렇지. 왔으면 좋겠다. 마지막. 뭐 스타벅스 얘기도 했지만 나오잖아요. 명동 중앙역 경매 물건도 나왔어요. 200억에. 이것도 낙찰됐나요? 이건 취소됐어요. 이거는 두 번째예요. 나왔다 취소되고 나왔다 취소되고 보통 이런 것들은 한 3-4번 나왔다 취소되고 그 다음에 낙찰받아요. 건물주가 놓치기 싫겠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명동 중앙로 대한민국 평당 10억 대신 이 근처에 스타일 난다의 그 전 김소희 대표가 올해 7억 5천 주고 샀더라고. 어떤 이유로 샀는지는 몰라.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징성은 이쪽 라인은 평당 10억. 여기서 한 블럭 들어가면 2억 5천. 엄청난 차이. 안쪽에 들어가면 또 노는 데도 있어요. 여기 비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 고비또 그 라인은 저 점포가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제일 사람 많은 곳은 명동이에요. 그쵸. 다 통틀어서. 신기하게 너무 격차가 나니까. 고비또 라인 저쪽하고, 여기가 지금 임대로 빈 점포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동산 형이 말씀하셔가지고 홍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그랬잖아요. 확인하러 갔거든요. 진짜 없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주말은 바글바글하고 그거는 홍대뿐만 아니라 지금 건대 강남역을 내가 한번 그래서 쑥 훑었는데 와 다 사람이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정말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평일에도 걸어다니기 힘들었는데 뭐 아무리 평일이라도 이 정도였나 그게 깜짝 놀라고. 하여튼 이런 물건 다 조사는 한 거지만 대한민국 1등이죠. 테헤란은 평당 10억을 못 찍었는데 명동은 평당은 왜 10억을 찍었을까? 가장 큰 차이는 관광객. 근데 또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세도 이제 스타일 난다가 7억 4,900에 사셨네.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는 10억이니까 그 명동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그 1층 바닥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1층, 2층은 항상 통으로 써요. 월세가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지. 1층이 100이면 2층은 보통 우리 4, 50 받는데 얘네는 그냥 똑같이 다 100을 받아버리니까 통임대를 계산했었을 때 수익률 3.5%로 수익 환원했을 때 한 280억 정도의 값어치더라. 근데 어쨌든 300억짜리가 200억까지 떨어졌으니까 경쟁력은 있다. 그리고 이거를 김소희 대표가 산 금액대로 7억 5천에 받으면 한 237억이나 240억 정도 낙찰 받으면 어떻겠니? 대한민국 1등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분석했던 거고. 사실 이런 거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만큼 월세를 받아내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요즘에 명동 평당 월세 어느 정도 받아?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요즘에 대기업 브랜드도 안테나 샵을 안 꽂은대요. 왜냐면 온라인은 어차피 매출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팝업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하지 플러그 스토어에서 적자를 보면서 버티지 않는데요. 그래서 명동 월세가 요즘에 100만 원 정도 될걸 하는데 어쨌든 시장에 나와 있는 월세들은 막 15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큰 그림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죠.
나도 없지만 명동 건물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뭐 금수저든 은수저든 뭐 흙수저든 아예 관심도 없고 저는 솔직히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재밌어하고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은 갭 투자나 도로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그 돈 갖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하고 거기서 증식이 되면 줄지 않는 독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80억짜리 40억에 사야죠. 그렇게 하나만 그거는 평생 내가 한두 개 만드는 거니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던 건물을 사던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근데 강남 아파트하고 건물은 언제 사야 돼? 세상이 안 좋아졌으니까. 독은 왜 만들어? 세상이 안 좋아질 때 우리 돈이 없잖아요. 거기서 활용하려고. 이게 내가 살아왔던 세상이에요. 부동산 투자. 이게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름길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좀 어렵던데 우리 시청자님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김동산 형님도 처음 부동산을 접했던 거는 원래 그 작곡가 하시다가 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거기에 대한 호랑이가 되신 것처럼 시청자님들도 가능합니다. 저희 동산형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시면서 어려운 거는 오늘까지만 하려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쉬운 거 하려고. 그냥 한강동 자양동 그런 거 하려고 나도. 우리가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여기서 보시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쉬운 거를 또 들고 나오셔서 초보자들을 위한 부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 것 같아. 하면서 너무 앞으로 간 것 같아. 어쨌든 미래의 청사진을 먼저 보여주신 거니까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내용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또 이런 내용 준비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시겠어요. 평생 내가 물건 찾는 일인데 뭐. 하여튼 그 항상 밤새 이런 거 자료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저희 또 이런 채널 시청자를 위해서 함께 풀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인사하셔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진실이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